안녕하세요. 상권 27기 손영래입니다. 두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발표 굉장히 많이 쫄면서 했는데요. 오늘은 좀 쫄지 않고 제대로 잘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스시도쿠의 USP를 찾아서. 저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마케팅 9기를 수료했고 또 얼마 전에 최고위 2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상권 분석 27기를 수료하는 날입니다. 교수님 과정에서 제가 정말 큰 성장을 많이 이뤄냈지만 또 이번 상권 분석 강의도 굉장히 스시도쿠와 저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준 그런 저의 인생 강의였습니다. 제가 또 스시도쿠가 상권 분석 27기 강의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는 작은 매장, 본관은 18평, 별관은 35평짜리 스시도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스시도쿠가 추구하는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통 숙성, 두 번째는 100% 라이브입니다. 첫 번째 컨셉인 정통 숙성 같은 경우에 스시도쿠는 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화로를 잡을 때 신케시메와 이케지메라는 그런 공법을 통해서 잡습니다. 가장 생선을 잡는데 가장 인도적인 방식이고요. 또 생선의 참맛을 잡는데 또 굉장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지만 그래도 스시도쿠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생선을 또 다시마로 감싸서 숙성고에서 또 숙성을 합니다. 각 생선마다 몇 시간씩 숙성을 하면 최적인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스시도쿠는 최고의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셉, 100% 라이브입니다. 스시도쿠는 우선 밥을 라이브로 합니다. 스시집에서 일반적으로 다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밥을 빚어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스시도쿠는 주문을 받은 직후 바로 밥과 초대리를 비빕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는 저희 스시도쿠의 라이브 스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타도 라이브, 스시도쿠는 재료도 라이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5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날의 재료를 다음날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라이브. 스시도쿠는 무려 25명의 셰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동종업계 매출 대비해서 한 1.5배의 인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00% 라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스시도쿠의 자랑을 몇 가지 하자면 스시도쿠는 일반 단일 매장 스시 전문점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스시집입니다. 지금 2020년 11월 현재 9,500에서 약 10,000건 정도 1개월에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있는데요. 왕십리 스시도쿠와 스시도쿠를 합쳐서 10,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점차 왕십리 스시도쿠의 비중, 분홍색 그래프의 비중이 낮아지고 또 스시도쿠 초록색 그래프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스시도쿠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주문 건수 전국 1등. 스시집 중에 6개월 동안 17,000건 이상의 주문을 올리고 있는 스시집은 스시도쿠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민 찜수 역시 전국 1등입니다. 9,768건인데요. 사실 발표 전에 10,000건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0개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10,000건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16만 개 업체 중에 찜수가 10,000개가 넘는 업체는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10,000개를 달성한 스시도쿠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 탑3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친구도 6,400명 정도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13,834명으로 전국 음식점 중에는 뭐 한두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인력을 저희는 데리고 있습니다. 셰프만 25명이고 전체적으로는 38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치킨도 주면서 그렇게 직원들과 잘 소통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스시도쿠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네, 스시도쿠가 창업 이후 5년 9개월 동안 판매한 스시는 120만 5천 인분이고요. 스시 개수로만 따지면 1,700만 피스입니다. 그리고 2,100일 동안 스시도쿠를 운영해 왔고, 또 스시도쿠의 생선은, 스시도쿠의 활어들은 약 252만 시간의 그런 숙성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또 스시도쿠가 지금까지 배출한 셰프는 또 23명 정도 됩니다. 네, 스시도쿠에서는 1분당 13개의 스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00만 개의 스시를 스시도쿠에서 만들었습니다. 또 총 55만 9,500명의 고객분들이 스시도쿠에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웨이팅을 또 감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늘어났던 스시도쿠. 하지만 이번 상권 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원가 분석이 있었잖아요. 원가 분석 수업이. 원가 분석 수업을 하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는 순이익이 한 15% 정도는 남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정확하게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퇴직금까지 넣고 또 세금도 좀 보수적으로 넣고 여러 가지 빠뜨렸던 것들을 다 넣고 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8월 네, 식자재비 뭐 44.84%, 인건비 35.79%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순이익이 5.81%. 제가 생각했던 거에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9월에도 5.02%. 네, 퇴직금을 줄 때마다 항상 뭔가 좀 허덕였는데 그 계산도 못했던 저희 스시도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교수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수업에서 또 굉장히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번 상권 27기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뽑아낸 3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고객과 소통하라, 그리고 가치를 높여라. 저는 이 3가지 말씀을 토대로 원가 구조를 개선해서 어떻게든 더 발전하고 순이익도 더 남기는 그런 스시도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수님 말씀. 상권 분석 강의의 주제, 본질에 충실하라. 일단 본질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사실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격가지 사이드 반찬들이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본질에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대신 공정 자체를 단순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료비는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이 가는 서비스 메뉴들을 과감하게 없앴고요. 또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것도 손익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들입니다. 가격이 급등했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좀 낮은 원자재들은 제외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원자재들은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8개의 메뉴 라인업. 교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셨는데 24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또 작업 단순화를 위해서 그 배달에 저희가 원래는 튀김이 나갔었는데 그 튀김 대신 연어장과 새우장을 또 추가하면서 공정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 연어장, 새우장은 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새우튀김은 그때그때 튀겨야 되는데 주방에서 가동 가능한 그 인력도 조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가 좋지 않은 점심 특선 메뉴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라. 스시도쿠는 고객과 소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일단 1년 동안 고객분들이 스시도쿠 뭐 여러 가지 네이버 영수증 리뷰도 있고 배달의 민족 리뷰도 있고 뭐 요기요 리뷰도 있고 뭐 구글 리뷰도 있고 카카오맨 리뷰도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컴플레인을 하나하나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았던 그런 고객들의 불만 중에 하나는 서비스 메뉴인 튀김이 분식집 수준이다. 네, 35건이나 있었어요. 무려 9%나 차지하는 그런 컴플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타 종류가 너무 단조롭다. 보시면 뭐 연어가 2피스 있고 쭈꾸미도 새우도 2피스. 너무 비슷한 스시가 사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영석 수석 총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모른 척 하시네요. 우동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그 일식집인데 우동 메뉴가 좀 빈약하다. 서비스로 나오는 건 좋지만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총 22건, 6%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관, 별관, 웨이팅룸이 멀다. 스시도쿠의 구조가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또 웨이팅룸이 있고 작은 가게지만 그렇게 구조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쭈뼛쭈뼛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웨이팅이 있는 시간대에.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컴플레인은 접수되었습니다. 스시도쿠는 이런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에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분식집 수준이었던 그런 튀김을 대왕 노바시 새우, 큰 새우를 써서 꽃까지 이쁘게 튀겨서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자고 해서 또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데 튀김이 하나 나올 때마다 단톡방에 무조건 올리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튀김의 수준은 결국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점차 누가 튀겨도 멋진 튀김을 튀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시 세트마다 다른 네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고가의 스시긴 한데요. 가장 저렴한 12,900원짜리 양품 스시의 경우에도 10피스짜리인데 모두 다른 네타, 또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네타를 저희가 통계를 내서 메뉴 구성을 했습니다. 또 우동도 오영석 수석 총무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지담하고도 넣고 조미 유부도 넣어서 서비스 우동에서는 과감하게 제외를 했지만 우동을 주문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더 큰 만족감을 드리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프론트맨이라고 그 본관과 별관 그리고 웨이팅룸 밖에서 지금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 저렇게 패딩도 맞췄는데요. 프론트맨이 밖에서 피크타임에 한 명 서 있으면서 지금은 본관으로 들어가세요, 별관으로 들어가세요, 웨이팅룸에서 기다리세요. 이런 안내들을 고객분들한테 직접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불만도 없어졌습니다. 아까 튀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튀김을 잘 튀긴 직원들한테는 치킨을 쐈어요. 튀김을 잘 튀긴 그대에게 튀김을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직원들한테 힘든 날 뭐 이렇게 햄버거도 많이 사들고 가고 아유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런 간식 같은 걸 많이 준비해 줬었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겐톡으로 치킨 하나를 쏘니까 훨씬 더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빛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직원분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튀김함 우승함 김상보.
네, 스시도쿠는 이렇게 불만 리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만 건은 전체 그 컴플레인 건의 한 24%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네, 나머지 뭐 76%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싫다, 뭐 서비스 문제, 음식 호불호 문제, 뭐 단순 실수, 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들이고 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불만 24%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저희 긍정 리뷰와 불만 리뷰의 비중이 원래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불만 비율이 한 8% 정도 됐는데 제가 10월에 집계를 해보니까 5% 정도로 네, 불만 비중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도 또 메뉴 구성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연어장, 새우장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수집한 긍정평가 리뷰 2312건 중 10.4%에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맛있다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속에 숨어있던 메뉴였어요. 근데 이제 세트 구성에도 포함시키고 이제 좀 더 홍보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도 계획하고 등등 하니까 지금 리뷰를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토마키도 업그레이드 했고요. 사시미도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의 사시미는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 구성도 옛날에는 종류만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더 뭔가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비주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인스타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세 번째 말씀, 이번 상권 분석의 세 번째 주제, 가치를 높여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스시도쿠는 어떻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찍고 싶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시미 플레이팅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팔고 싶은 메뉴, 저희의 그 가장 고가의 메뉴를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사실 비슷한 가격대의 그 사시미가 있었는데 진짜 안 팔렸었는데 이제는 손님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뭐 진짜 일주일에 한 10건, 15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도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그니처 세트를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메뉴 라인업을 보시면 가장 아래에 있었던 스시와 왕새우 정식 메뉴가 가장 많이 나갔었어요. 거의 비중이 세트 메뉴 중에 80%였는데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붙인 것만으로도 또 그 직원분들이 또 손님들이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어떤 메뉴 추천해 드릴까요?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어떤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메뉴를 또 직원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다 보니까 확실히 판매 비중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아래 왕새우 정식이 80%나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메뉴판을 바꾸고 나니까 가운데 있는 시그니처 스시와 모듬 덴뿌라 특정식이 무려 60%까지 판매율이 올라갔습니다. 요번 또 세 가지 주제 말고 스시도쿠의 그 마케팅 믹스, 스시도쿠가 마케팅 믹스 7를 어떻게 또 잘 수행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 개수를 58개에서 24개로 줄이고 품질은 높이고 메뉴는 줄였습니다. 프라이스, 네, 체감 가치는 오히려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메뉴 개편을 한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교수님이 한번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교수님이 또 가격 터치를 또 세밀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또 잘 수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확실히 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네, 스시도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과 카톡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스, 스시도쿠의 손익 분석을 해보니까 도저히 강남이나 뭐 비싼 곳에 가서 홍대같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 스시도쿠를 먼 곳에서도 찾아오게 하자. 그런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뭐 저희 상권 분석 선배님이시죠. 허허벌판에서 용암이 막국수를 만들어서 엄청난 또 인기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드셨는데 그런 용암리 막국수와 같은 결로 가야겠다. 로 스시도쿠의 미래의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소통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희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가게였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서비스 툭툭 내려놓고 오니까 서비스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손님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오히려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는 죽어도 욕을 먹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서 그 상권 분석 수업에서 배운 대로 직원이 손님한테 다가갈 때 저희가 서비스 품목,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이 뭐 간장새우, 연어장, 뭐 구운 스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묻고 그리고 손님이 또 선택하고 또 나갈 때 손님이 선택해 주신 서비스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만들었더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시도쿠의 최근 리뷰를 보면 과거엔 정말 안 그랬거든요. 친절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에비던스. 네, 뭐 인테리어는 뭐 제가 교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컨셉을 저희가 완전히 컨셉 매장으로 거듭난 바 있고요. 뭐 스피커도 달아서 굉장히 또 좋은 음향이 나오는 그런 스시도쿠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피플. 네, 스시도쿠는 교육과 복지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아침에 전체 미팅을 하고 직급자들끼리도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들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내부 고객들, 저희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시도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상권 분석 수업을 통해 스시도쿠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일단 제일 기쁜 건 이겁니다. 단체 도시락과 답례품. 사실 그 이전에 카페 정다운이라고 그 상권 분석 수업과 온라인 마케팅 선배님이 계신데 박상희 대표님 굉장한 또 교수님한테 잘 배워서 교수님의 수제자이신데 진짜 단체 도시락을 너무 잘 파시는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올라오는 단체 도시락이 막 하루에 4-5건? 진짜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도 드리고 뭐 노하우도 묻고 그래서 스시도쿠도 카페 정다운의 사례를 연구해서 단체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8월, 9월에는 한 달에 많아봤자 12건, 13건 요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번 10월에는 무려 40건, 11월에도 벌써 말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40건. 진짜 2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라던 결과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나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말 참담했던 그런 원가 구조를 보고 제가 교수님의 3가지 그런 가르침을 수행했는데요. 네, 메뉴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손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8월과 9월에는 5.81%, 9월에는 5.02%에 불과했던 그런 수익률의 스시도쿠가 10월 달에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11.13%. 네. 물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듣고 실행했고 바꿨고 고객분들한테 가치도 더 많이 느껴지게 만들었고 하지만 순이익까지 더 높이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저한테는 스시도쿠한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배 이상의 순수익이.
그래서 스지 도쿠는 교수님의 말씀, 또 상권 분석에서 배우고 실행한 세 가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거 세 가지입니다.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에 충실만 한 게 아니고 원가 구조 자체가 개선됐어요. 본질에 충실했더니 원가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동선이 짧아지고 직원을 조금 더 적게 써도 되고, 그리고 또 고객과 소통했습니다. 고객의 리뷰를 정량적으로 집계해서 가장 큰 고객의 그런 불만들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높였습니다. 팔고 싶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지 도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가게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연매출 40억 원을 하는 그런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라도 작은 가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앞으로도 교수님 수업을 받으면서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고 입증해주고 싶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장사가 예전에 조금 잘 됐을 때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겠구나.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제 앞에 놓여있던 그런 살얼음판 길이 돌다리가 되는 걸로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기서 배운 게 저한테는, 스지 도쿠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더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싶고요. 상권 분석도 제가 재수강을 해야겠지만 최고위도 재수강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도 좋은 교육으로 저와 스지 도쿠를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